서울 세종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교각 위 상판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산 대산 석유화학단지에 있는 LG화학과 롯데케미칼의 전기 공급이 끊겨 공장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공장 가동 정상화까지는 최소 3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아산의 한 국도에서 통근버스와 덤프트럭이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기사 등 11명이 다쳤으며 경찰은 버스기사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울 세종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대형 교각 위 상판 구조물이 붕괴됐습니다. 이 사고로 10명이 매몰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정호석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사고는 25일 오전 9시 50분쯤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에서 발생했습니다. 안성 쪽에서 천안 쪽으로 고가를 연결하던 중 교각 위에 올려놨던 구조물이 떨어진 겁니다. 이 사고로 당시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10명이 추락, 매몰됐습니다. 작업자는 한국인 8명, 중국인은 2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 중국인 근로자 2명을 포함해 4명은 사망했으며 6명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일부는 중상을 입어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오후 2시 20분쯤 마지막 구조 대상자인 A씨를 구조했지만 숨진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소방당국은 A씨를 끝으로 구조 작업을 종료했습니다.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는 현장 전체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투입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고 현장에는 작업자를 제외한 다른 관계자나 목격자가 없어 사고 원인을 추정조차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남부경찰청은 수사 전담팀을 편성해 사고 원인을 밝히고 사고 책임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박상호 장관을 본부장으로 한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공사의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은 공식 사과를 전했습니다. 또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모든 노력과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도국 정호석 기자였습니다. 서산 대산 석유화학단지에 있는 LG화학과 롯데케미칼의 전기 공급이 끊겨 공장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LG화학과 롯데케미칼은 25일 오전 9시 반쯤 정전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생산 공정에 투입된 연료를 태우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업체 측은 공장 가동을 정상화하려면 2-3일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전력은 자체 설비 고장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산의 한 국도에서 통근버스와 덤프트럭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5일 새벽 6시 20분쯤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35번 국도에서 주행 중이던 통근버스가 덤프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기사와 승객 10명, 70대 덤프트럭 기사 등 11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특히 버스 안에 타고 있던 5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이송돼 치료 중이며 현재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버스 승객들은 아산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 직원들로 당시 출근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버스 기사의 과실 여부를 포함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오는 5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충청권은 오랜 기간 선거 판세를 좌우하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는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들은 선거철마다 공약으로 등장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같은 흐름이 반복된다면 충청의 정치적 역할은 단순한 선거 변수로만 남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2020년 혁신도시로 지정된 대전 역세권과 연축지구, 충남 내포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이 지연되면서 사실상 무늬만 혁신도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대선 전국에서 다시금 공약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 밖에도 대전교도소 이전, 충남 육군사관학교 이전 등 지역 내 해묵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공약이 실제 이행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전국 곳곳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산림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산불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산등성이에서 희뿌연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곳곳에서 피어오른 구름 연기로 산이 온통 뒤덮였습니다. 지난 21일 저녁 7시쯤 강원도 정선군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30헥타르가 타고 주민 한 명이 손해 화상을 입었습니다. 불은 발생 18시간 만인 다음 날 낮에서야 꺼졌는데 화목 보일러에서 튄 불티가 산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주말 전국 곳곳에서도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지난 23일 경기도 연천군에선 농산 폐기물 소각 중 산불이 발생해 임야 1헥타르를 태우고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강원도 춘천시에서도 산불이 났습니다. 지난 22일 산불이 난 춘천시 신부급 현장입니다. 제 주변을 보시면 곳곳에 그을린 흔적들이 남아있는데요. 주변에 떨어진 나뭇잎은 살짝만 만져도 부서질 만큼 바싹 말라 있습니다. 최근 들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불씨관리 소홀 등 부주의까지 겹치면서 전국 각지에서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23일까지 발생한 산불만 벌써 86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건이나 늘어났습니다. 산불이 발생되는 이유는 자연적인 발화보다는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산불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봄철이 이제 다른 계절보다 건조하고요. 그리고 산에 낙엽이 많이 쌓여 있어서 그것이 산불의 연료가 되고 있습니다. 산불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상향된 가운데 산불 위험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경상 등 전국 곳곳에는 24일에도 건조특보가 내려지는 등 메마른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동해안과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강풍 예비특보까지 내려져 대형 산불 발생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 특히 동해안과 산지를 중심으로 건조경보가 발효되는 등 전국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특히 25일 오전부터 강원 동해안과 산지는 순간풍속 25m 이상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건조한 상황에서 강한 바람이 불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산과 가까운 곳에선 쓰레기 등을 태우지 말고 화목난로나 담뱃불 등 작은 불씨도 완전히 꺼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당진시가 지난해 하반기 71.3%의 고용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0.2%포인트 증가한 수치며 지난 2013년 통계자료 작성 이후 가장 높은 고용률입니다. 또 당진시의 고용률은 전국 시 단위 평균 고용률보다 8.9%포인트 높고 서귀포시에 이어 전국 77개 시 단위 중 2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남성 고용률은 82.1%로 전국 시 단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당진시는 지난해 약 6조 9천억 원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청양군 의회가 환경부의 지천댐 건설 계획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청양군 의회는 24일 환경부의 지천댐 건설 계획 백지화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의회는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댐 건설을 추진하는 환경부의 계획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을 위한 범군민 추진위원회가 출범합니다. 태안군은 지난 24일 국도 38호선 해상교량 건립사업 범군민 추진위원회 총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추진위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85명의 임원과 추진위원이 위촉됐습니다. 추진위는 다음 달 5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한편 해당 사업은 지난달 말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계획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포함됐습니다. 충남도가 3.1절을 앞두고 일본어를 모두 지운 한글 토지대장을 전국 최초로 완성했습니다. 충남도는 최근 옛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 사업을 마쳤다고 25일 밝혔습니다. 1910년 일제강점기에 작성돼 최근까지 사용해온 옛 토지대장은 일본 연호와 일본어 조사, 창시명, 한자 등으로 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용 확인이 어렵다는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자 충남도는 지난 2021년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충남도는 한글 토지대장을 국토교통부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과 연계해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정책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서산시가 산불 예방을 위해 나섭니다. 서산시는 오는 5월 15일까지를 산불 조심 기간으로 지정하고 산불 방지 종합대책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산불 방지 대책본부 15개소를 설치하고 각 읍면동 지역에 모두 100명의 산불 기동 진화대를 배치했습니다. 또 지난 24일에는 산불 진화차 16대를 대상으로 소방과 기계 장비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산시는 충남도 산불 진화 임차 헬기 한 대를 오는 6월 30일까지 예천동 닥터 헬기장에 배치할 방침입니다. 홍성군이 올해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홍성군은 교복과 학습용 도서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입학준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지급 대상자는 홍성군의 주소지를 둔 고등학교 신입생 985명입니다. 신청은 다음 달 4일부터 21일까지 해당 고등학교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됩니다. 한편 홍성군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학생 약 2,300명에게 입학준비금을 지급했습니다. 서산시가 지속되는 한파에 따른 난방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에 나섭니다. 서산시는 관내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난방비 10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난방비는 이번 주까지 대상가구 대표 계좌를 통해 입금될 예정입니다. 금융기관 계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서산사랑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서산시는 지급이 누락된 가구가 발생할 경우 3월 중으로 추가 지급할 방침입니다. 청양군이 3월까지 주택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현장 상담실을 운영합니다. 청양군은 새학기를 맞아 충남 도립대학교에서 신입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담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청양군 지회가 진행하며 집보기 동행 서비스와 계약서 작성 등 다양한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청양군은 부동산 임차 계약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태안군 농업기술센터가 늘봄학교 연계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추진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4일 태안 지역 초등학교 3곳, 체험농장 3곳과 농촌 체험 프로그램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농촌 체험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추진됩니다. 당진시가 3월부터 백일해와 대상포진, 파상풍 예방접종을 지원합니다. 대상포진과 파상풍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는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입니다.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는 충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와 배우자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